11번째 선, 면, 부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점, 선, 면, 최적 또는 부피가 있습니다. 점은 기본적으로 0차원이고요. 선은 기본적으로 1차원이고요. 면은 2차원, 최적은 3차원입니다. 최적 또는 부피는 입체 공간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3차원 입체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선, 면, 부피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공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에 있는 어떤 이론이나 원리를 적용해서 현실에서 응용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공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기술 자격 시험과 관련해서 보는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전기공학입니다. 때문에 공학의 내용이 현실에 존재하고, 다르게 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고 배울 전기의 실체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간을 분별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점, 선, 면, 부피 또는 다른 말로는 최적,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이고요. 우리는 지금 공학을 하는 기술자, 전문가로서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는 공학을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점, 선, 면, 부피를 나타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0차원에 해당하는 점은, 원래 점이라는 것은 면적이 없어요. 면적이 없으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점을 찍는 순간 면적이 존재하거든요. 이건 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점을 보이지 않게 찍으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보면 멀리서 보면 점이지 가까이서 보면은 입체가 됩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입체, 구 형태의 공간으로 보입니다. 전기에서는 이 점이라는 것이 구나 점이나 똑같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점이고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공간을 가진 구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전기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0차원에 해당하는 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선도 아니죠.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당연히 최적도 아닙니다. 때문에 점을 표현하는 단위는 없습니다. 점은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선을 보겠습니다. 선은 기본적으로 미터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리죠. 이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의 배수라는 겁니다. 길이의 배수의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데카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데카는 미터가 단위입니다. 미터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단위가 커집니다. 10의 2승 헥타, 10의 3승 킬로, 10의 6승 메가, 10의 9승 기가. 물론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의 12승, 15승 올라갈 수 있지만 전기에서는 최대 기가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단위 체계들이 있습니다. 데시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1승, 센티미터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피코 10의 마이너스 9승. 이 길이 배수의 체계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지 않고서는 전기 수험서 내용을 이해하실 때 한계가 있습니다. 단위로 자주 사용하는 길이 배수의 체계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배수의 체계는 선뿐만 아니라 면, 부피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선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거리를 표현하는 수학을 보겠습니다. 원의 길이는 거리죠. 2πr로 표현합니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면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은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의 면적을 구하면 2πr 제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 제곱입니다. 선은 1차원이니까 미터고요. 면은 2차원이니까 미터 제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원이 아니라 부피를 가진 구의 면적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의 면적은 4πr 제곱, 이런 수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당연히 면적이니까 기본적으로 단위는 미터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구,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이 구죠. 이 구의 최적,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간을 계산할 때 최적이라고 부릅니다. 부피죠.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리고 단위는 미터 세제곱입니다. 3차원 공간이니까 2차원보다 한 차원이 더 늘어난 미터 세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합당한 표현이죠. 구하고 원이 헷갈릴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입니다. 구는 이겁니다. 원이라고 했을 때 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원, 이 둘레 길이. 말 그대로 둘레의 이 길이만을 얘기할 때 원의 길이 또는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원의 길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2파이 그리고 이런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면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면이죠. 둥그런 것의 단면. 그것이 원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은 2파이 제곱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단위는 미터 제곱이 되고요. 구는 이겁니다. 원하고 다르게 구는 입체적인 공간입니다. 이 입체적인 공간에서 겉의 면적만을 계산할 수 있죠.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겉넓이만 계산하면 그건 면적인 거죠. 그 면적은 원의 면적하고 개념상으로는 같지만 겉넓이의 크기는 다르죠. 그래서 구의 겉넓이 또는 구의 표면적, 구의 면적은 4파이 제곱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구의 입체적인 모든 공간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구의 최적이라고 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미터 세제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전기자기학이나 회로 이론 내용을 이해하실 때 편리합니다. 그 외의 과목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공부하시면 필기도 공부하시지만 실기도 생각하실 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 면, 부피에 대한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길이 배수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수치들은 다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아는 다양한 수학적 표현들을 상당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의 전체 기능 중에서 우리는 일부 기능만 사용을 합니다. 그 일부 기능은 일반 계산기에는 또 없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루트 계산이 가능하고요. 상용 로그 계산이 가능하고요. 상용 로그라는 얘기는 로그 밑이 10인 거죠. 그걸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로그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연 로그라는 얘기는 로그의 밑이 오일러 수 2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 로그 계산이 가능하고요. 오일러 수 표현이 가능하고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계산이 가능하고요. 또 파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기에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의 배수의 이 지수들은 기본적으로 10의 거듭제곱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10을 기준으로 지수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를 곱하기 10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로 표현하는 이 버튼을 전기에서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러한 기능들이고, 나머지 지금 제가 표시하지 않은 거 숫자 0부터 9까지 빼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학용 계산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 기능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단위계를 볼게요. 단위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위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요. 전기뿐만 아니라 공학이나 물리, 이공 계열과 관련해서 단위계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MKS 단위계고요. 또 하나는 CGS 단위계입니다. 전기는 MKS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리 영역에서는 CGS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MKS 단위계하고 CGS 단위계는 뭐가 다르냐? 그 전기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본으로 하는 단위하고 물리 영역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MKS 단위계, 전기에서는 길이의 기준 단위를 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기준 단위를 미터로 합니다.
만약에 미터가 아닌 길이 단위가 있으면 미터로 환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K가 의미하는 건요, 무게에 대한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전기 어떤 공식이 있거나 전기에서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킬로그램이 아닌 단위를 썼어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MKS에서 이 S의 의미는 시간 단위를 얘기합니다. 전기 영역은 시간의 기본 단위를 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크라고 썼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시간 단위로 초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초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요. 만약에 MKS 단위계에서 미터가 아닌 다른 단위, 그러니까 이 데카가 기준이 되고 전기에서는 이 데카가 미터입니다. 미터가 아닌 뭐 헥타, 킬로, 메가, 기가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된 것이 있으면 환산해서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 피코 이런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된 전기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 미터로 환산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전기에서 단위를 환산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배수, 체계를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는 MKS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제만 하고 책을 보셔도 안 풀리는 부분들, 궁금했던 것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전기에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참고 삼아 설명할게요. CGS 단위계는 길이의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고요. 무게의 단위는 그램으로 합니다. 시간 단위는 전기와 똑같은 세크를 사용합니다. 네, 참고만 하십시오. 전기하고 CGS 단위계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두 단위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에서는 수많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공학을 하거나 기술자이거나 전문가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수로 나타내면 수학을 사용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수나 수학을 이용해서 전기의 어떤 부분들을 표현할 때 단위가 동반이 됩니다. 전기 수험서에 수많은 단위들이 나타나는데 이 단위도 결합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MKS 단위계는 길이 단위, 무게 단위, 시간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크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단위들이 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리암페어, 전류에 대해서 미리암페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킬로볼트, 전압에 대해서 킬로볼트로 표현할 수 있고요. 미리암페어 아워, 배터리 용량 표현할 때 미리암페어 아워로 얘기하죠. 뭐 핸드폰 용량이 뭐 2000 미리암페어 아워다. 이렇게 단위를 표현할 수 있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 이건 자동차 속력이죠.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자동차의 현재 속도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표현합니다. 또 메가볼트 암페어 이런 표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위를 보시면 단위와 단위가 조합이 돼 있어요. 이 단위와 단위가 조합이 될 때 조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단위를 보시면 좀 더 숙지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원칙이 이겁니다. 단위를 쓸 때는 길이 배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를 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본 단위가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기본 단위가 최소한 있고 이 기본 단위를 기준으로 시간 단위가 붙을 수도 있고 길이 배수에 대한 단위가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이 배수하고 기본 단위하고 시간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게 길이 배수와 관련된 단위입니다. 미터죠? 킬로죠? 미터죠? 킬로미터에서 킬로가 길이의 배수 단위죠? 메가볼트 암페어에서 메가가 길이 배수와 관련된 단위입니다. 보시면 이건 다 길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뭐냐? 빨간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본 단위는 지금 미리암페어에서는 암페어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킬로볼트에서는 볼트가 기본 단위고요. 미리암페어 아워에서는 암페어가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길이 배수 단위가 붙고 시간 단위가 붙은 거예요. 이게 빠지고서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배터리 용량을 미리 아우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원리로
킬로볼트를 그냥 킬로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미리암페어를 미리로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기본 단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암페어, 볼트, 암페어 이런 거고요. 얘는 지금 속력에 대한 단위입니다. 속력에서는 거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단위가 미터가 됩니다. 미터가 기본 단위이고 여기에 길이의 배수가 붙고 뒤에 시간 단위가 붙은 겁니다. 메가볼트 암페어에서는 볼트 암페어가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서 앞에 길이 배수가 붙은 겁니다. 다음 시간을 볼게요. 시간은 초록색으로 표현된 건데 대표적으로 미리암페어 아워에서 아워가 시간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에 뒤에 붙은 거죠.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에서 이 아워도 기본 단위 뒤쪽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표현할 때 단위 안에는 또 다른 단위들이 조합이 될 수 있는데 조합이 되는 원칙은 기본 단위가 있고 그 기본 단위 앞으로는 길이의 배수 단위가 붙고 기본 단위의 뒤쪽으로는 시간 단위가 붙는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 면, 부피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부등식 2항과 무한대 그리고 0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